지금부터 한일 관계 국제 포럼 인류 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이사장님, 안병우 이사장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안병우입니다. 오늘 인류 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포럼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일본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이 시설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연합국 전쟁 포로 등을 강제로 노역시켰던 장소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6월 15일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희생자의 아픔도 온전히 기록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자행되었던 강제 노동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장을 마련해 주신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안병우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국내외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 공동체 간, 개인 간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협력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신뢰를 통해서만 진정한 연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에서 비롯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과 한국은 가해국과 피해국의 관계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과연 일본이 피해국들의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피해국들의 신뢰를 얻고 그 국가들과 진정한 협력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5년 일본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전쟁포로 일본인 노동자까지 강제 노동을 시켰던 장소입니다. 특히 군함도는 수많은 조선인이 해저 1000m 아래의 탄광갱도 안에서 적게는 하루 12시간, 많게는 16시간 동안 석탄을 채굴하던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하고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도 한국인을 비롯한 각국의 포로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전시물이 있을 뿐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로하려는 노력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출신자는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편향된 증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유산에만 있지 않습니다. 유산 안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도 함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독일의 에센시에 있는 졸페라인 탄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졸페라인 탄광 역시 군함도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나치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군함도 강제 노역의 진실을 계속 감추려고 한다면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정신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역사는 정직한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일본은 산업혁명의 긍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아픈 역사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 나아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이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피해국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일본이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피해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가 강제 노역한 희생자들의 아픔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녀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삶을 기억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야노 히데키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발표를 하게 된 야노 히데키라고 합니다. 저는 실은 6월 30일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회의장에 계신 분 중에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견학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온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 인사 말씀 중에서도 내용에 이미 언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
하던 당시에 일본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두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그 해당 유산의 시기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산업 근대화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로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해서는 배제하고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일본과 한국 시민 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받아서 2015년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각 시설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전시 내용으로 만들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5년 7월 5일에 일본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이코머스의 권고에 진지하게 대응하겠다는 모두 발언을 한 후에 1940년대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그 시설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당시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보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설명 전략 안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라고 일본 정부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15년 7월 당시의 약속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행되었는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년 후인 2017년 11월 30일에 세계유산 실례했습니다. 이 정보센터에 대해서 실례했습니다. 세계유산센터에 보존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 전, 전쟁 중 그리고 전후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시점 2015년 7월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일을 한 조선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산업을 지원했다는 표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산업노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학술 연구 단체도 아닌 산업유산 국민회의라는 일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5년 7월 당시의 약속에 반하는 처사이다 하여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5월에 개최됐던 제42회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다시금 내리게 됐습니다. 해석 전략과 관련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참고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자와의 대화를 계속 유지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의 해석 전략에 있어서 8개의 원칙이라는
대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관계자와의 대화라는 것이 중시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권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일본 시민단체는 산업노동과 관련해서 조사를 위탁받은 단체가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거의 은닉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 정부는 관계자와의 대화를 계속하라고 했던 권고를 지키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 속에서 올해 3월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그 센터 전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산업유산정보센터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개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소장으로 취임한 가토 코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하시마, 즉 군함도에서는 강제연행이 없었다, 강제노동이 없었다,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라는 발언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내원은 한국 사람들은 제멋대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설명을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산업유산정보센터가 당초 설치됐던 목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센터로 자리매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봐도 구체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에 관해서 군함도, 즉 하시마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이 강제 동원당했던 것은 이 군함도뿐만이 아니라 미쓰이 미게 탄광,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하치만 제철소 등에도 그 연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군함도와 관련해서도 그곳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없었다 혹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혹은 증언하는 과거 도민의 증언만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던 조선인의 증언은 하나도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인이나 연합국 포로 등도 강제노동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시 내용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합국 포로는 약 2,0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혹은 미쓰이 미게 탄광 경우를 예로 들자면 중국인이 409명 실례했습니다. 2,500명 정도 잡혔고요. 아까 2,0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합국 포론도 8,000명이 동원되어서 노동에 종사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 강제로 노무동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적 문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무조간의 발언이라든가 구 내무성의 촉탁 직원의 발언 등도 있었는데 그런 공문서가 전혀 전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5년 7월 당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일본의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도 전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논평, 즉 한국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언론이나 시민들의 비판도 같이 포함해서 제기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제목인데, 그 주제에 맞는 일종의 뭐 단상이라 할까요?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제 나름의 답으로서 그 서문을 썼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도쿄에서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드는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속 따윈 신경 쓰지 않는 일본 정부였다. 왜 아베 정부는 오불 관원이라는 태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고 있지 않을까?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에서 주도권 약화에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해석에서부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 정책과 한국 때리기를 통한 국내 지지 세력의 결집 등 여러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기왕의 역사를 자학사관, 자기 역사를 학대한다는 뜻이죠. 자학사관, 코민테른 사관, 좌파사관이라는 이야기고, 도쿄 재판사관은 일본이 전쟁 범죄국이라는 그런 거죠. 이라고 공격한 한편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제도를 국가주의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의 보수 세력이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을 최종 목표로 해서 일본 사회를 보수와 우경하려는 프로젝트의 하나의 큰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베 정부가 군함도 등 메이지기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강행하면서 이른바 위대한 일본 역사를 강조한 것도 보수화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울트라 니폰 또는 그런 이게 일본의 그런 뭐 자기식대로 하면 이제 긍정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존의 역사 교과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소위 이른바 긍정적인 메이지 산업 등을 산업 시설 등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전면적에 내세웠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 한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항의로 예상치 못했던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대법원의 그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들이 기존의 그런 체제, 그건 좀 오타가 있습니다. 64년 체제로 된 65년 체제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허물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 해석과 법적 책임 문제가 겹쳐지면서 아베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주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제노동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국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상들을 보면은 사실의 은폐 왜곡을 넘어서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형식으로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저는 바로 올 6월에 또 개관되었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상처에 더 상처를 가하는 제2차 가해 행위다. 그리고 뭐 대단히 진보하고 상투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것은 평화와 우애, 협력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산업유산정보센터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 왜곡센터라고 그렇게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학자들이 이렇게 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슨 이 개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작년에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지난 시기 동안 2015년부터죠. 2015년부터 19년까지 일본에서의 정책 변화, 그다음 거기에 대한 국제 기준을 어떻게 무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들이었고, 그거는 이미 지난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전망과 재언에 관한 부분인데, 자료집은 62쪽부터 있습니다. 지난번 한일 공동회의에서 유네스코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동아시아 공동의 기획센터로 만들자. 이것이 실제 어떤 뭐 일본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강제노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족 차별을 부정하고 식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공개되기 이미 전에 일본의 산업유산 국민회의라는
일종의 이제 관변 단체가 만든 군함도의 진실에서 그렇게 내용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작 강제노동을 부정하기 위해서 당시에 군함도에 살았던 12살, 13살의 일본인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조선인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은 그렇다면 뭐 그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언도 하나에 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작 14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거기에 끌려갔던 최장섭 씨나 또는 서정우 씨의 그 증언들은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작 그 강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이트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동아시아 공동의 센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유네스코 어떤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하시마나 미케나 이런 탄광들의 경우에 거기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인의 경우 더 가혹한 노동 조건하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 포로들의 노동도 있었고 또 그보다도 그 이전에 일본인들의 여성의 노동, 아동의 노동, 그다음에 죄수의 노동들이 그 탄광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데 그런 내용들은 그 유산 또는 그 보존 상황 보고서 그 어디에도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그런 산업유산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런 공동의 기획센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 그 PPT를 하나 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집인데요. 이건 뭐 세 권 한국, 영어, 일본어로 세계로 됐습니다만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만약에 만든다라면은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센터에는 그리고 그 산업정보시설에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시민단체와 같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는가들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만들어서 23개국 유네스코 회원국에게 발송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각국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마음을 많이 돌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특히 2015년에 야노 히데키 씨와 제가 독일을 방문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제 5년이 됐는데요. 그 당시 하여튼 일본 당시 독일 차관보의 발언이 조금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와서 공동으로 이런 문제 제기한 것이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 감명 깊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시민사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 유산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조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하신 들면은 우선 뭐 연합군 포로의 강제 노동이 있고 그거 특히 이제 중국인 포로라든지 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연합군 포로들이 실제 그 포로의 실태들을 이야기하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유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야다 제철소 같은 경우는 이 제철소가 만들어진 기원부터 굉장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그런 어두운 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일 전쟁의 배상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후에 일본의 또 침략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역시 역사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바로 그 야다 제철소에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최장섭 어르신이 직접 하지마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하지마 탄광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태풍으로 이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서 성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되어서 지금 방문할 수는 없는데 14살의 나이에 어린 소년 형님 대신에 동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동원됐는데 아버지는 국내 동원돼서 아오지 탄광으로 동원되었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왼쪽 팔들이 전부 절단이 됐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그 형이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또 14살 나이에 동원돼서 거기서
그런 강제 동원의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유산이 인류의 공동 유산이 되어야 한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최소한 그런 내용들이 기계적인 형태로라도 균형을 맞춰서라도 들어가야만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유산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로 제 발언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이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형경 선생님의 토론부터 듣겠는데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화유산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 문제를 직접 전문 분야로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이형경 선생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많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슈메이 선생님께서 그 유네스코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거랑 연결을 지어서 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Safeguarding the past for a better future for all. 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거의 보호라는 짧은 문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 목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2차 대전 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생애를 평화롭게 재건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분열된 세계의 통합을 위해 유니버셜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인류의 유산을 보호함으로써 황금빛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중점 사업을 두었고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으로 인하여 수장될 위험에 있던 아부 신베 신전을 이동시키는 사업을 계기로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찬란한 과거를 상징하는 세계유산은 1978년 12개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총 1121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인류의 과거를 표상하는 세계유산 등재 목록 중 그 기준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아주 등재 초기에 특이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치의 잔혹함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의 비극을 상징하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197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1976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되게 되었고 첫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선출되어 세계유산제도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세계유산 첫 등재를 위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등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등재 신청서를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외관상의 미적 기준을 다루는 그 기준이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5번째 항목에 Ideas or beliefs with events or with persons of outstanding historical importance or significance라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 장소에 대해 3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첫째, 나치 점령기 폴란드 순교자들의 장소로 두 번째는 동유럽 전체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난 장소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1978년 등재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해국 독일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1970년 당시 빌리 블란트 총리가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으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전후 독일은 나치의 과거사를 독일의 과오로 인정하였고 과거 나치와 확실하게 단절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폴란드가 아우슈비츠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였을 때 독일의 반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내부의 논쟁이 1978년 등재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첫 번째로 등재했을 때 그것이 모델이 될 파급력을 우려하였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 히스토리컬 베일류를 보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인류 역사의 네거티브 히스토릭 베일류를 상징하지만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교육적인 증거물이라는 포지티브 베일류를 인정받아 1979년에는 등재가 됩니다. 이후 Never Again이라는 모토가 중심이 되어서 아우슈비츠는 폴란드만의 유산이 아닌 전 인류의 유산으로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기억하게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세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인간의 과오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성지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후 유럽의 기억 논쟁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전달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너무 소모적인 것일까요? 가해자 독일의 지속적인 사과로 유럽 내 화해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독일과 유럽 내 반유대주의의 강력한 확산은 나치 관련 기억 형성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8년 독일에서 1646건의 반유대주의 범죄가 발생하여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의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드레스덴 폭격과 같은 심한 보복을 당했다고 연합국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혹은 수백 년 전 이주에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에 정착했던 독일계 후손들이 전후 지금의 독일로 추방될 때 보복 살해당한 일들을 부각시키는 등 독일의 피해자 의식이 형성되고도 있습니다. 또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14세부터 16세의 40% 정도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나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벨기에의 알스트 카니발은 유대인 풍자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19년 등재 취소가 된 사건이 있었듯이 독일 내부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고 전후 시기에 대한 반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평화의 상징일 뿐 아니라 바로 반성을 촉구하는 장소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No German Identity Without Auschwitz라고 강력히 전달하면서 희생자, 우리 자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결코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경고음이며 과거에 대한 반성이야말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아우슈비츠 사례를 통해서 현재 논쟁이 되는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인포메이션 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등재 신청의 주체였던 폴란드는 아우슈비츠의 역사적 가치를 단지 폴란드 국가적 가치로만으로 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동유럽과 세계사적 의미를 역시 전달하였고 아우슈비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로 인한 가치로 인하여 현재 아우슈비츠는 인류의 재산으로, 유산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재 당시 논란이 있었던 네거티브 히스토릭 베일류는 반성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긍정적인 가치로 확장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의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해 일본 내부에서 평가하는 일본 산업유산의 탁월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사 맥락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어났던 강제노역도 함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메이지 산업유산의 장소가 일어난 강제노역을 단지 네거티브 히스토릭 베일류라고 한정짓는 것은 오히려 이 장소가 미래 세대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포메이션 센터가 일본이 메이지 산업유산을 인류 유산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유네스코의 전체 목적에 공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메이지 산업유산이 인류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가 인간의 과오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도 선생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 current impasse 그 over 현재 그 UNESCO sites 유네스코에서 in 그 Meiji Japan 메이지 proves 그 that 산업 history 유산과 and memory 관련된 이제 are 쟁점을 extremely 보면 important issues. 그 역사와 This is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especially 중요하다는 true 것을 알 수가 for, 있습니다. Koreans who over the 한국인들 같은 past 경우는 더더욱 200 years 그러한데요. have 지난 experienced 200년 the pain 동안 of 아주 아픈 imperialism, 기억들이 많습니다. military 제국주의라던가 그 and 군에 national 의한 division. 점령이라던가 분단 등을 But this 겪어왔기 contentious 때문이죠. issue and our 근데 이와 presence 같은 here to 쟁점 discuss 그리고 it today 오늘 raises 이에 a number 대해서 of 이제 other 얘기하기 concerns 위해 오늘 모여 about how 있는데요. relations between 그러면서 South 한국하고 Korea and 일본 Japan 간의 have 양국 become 간의 dangerously 관계에 locked 대해서도 in 한번 생각을 해볼 state-centered 필요가 있다라고 frameworks 생각합니다. that make it 지금 extremely 좀 너무 difficult to 위험천만한 establish 정도로 peace 국가 and 중심의 mutual 틀 안에 understanding.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논의가 그래서 These nationalized 이와 frameworks, of course, 같은 국가 allow 중심의 governments 틀거리를 to 통해서 promote 정부는 their own 아무래도 interests and to 이 protest against 자국의 national interests. 이익을 But one of the 우선시하면서 problems that they create in the 그 process 이익에 반하는 is that 경우에는 they do 좀 not always 저항을 offer 할 수 있게끔 empowering 해주긴 resources to a 합니다만 diverse set of human 사실 actors 그 whom 그 history 속에 and memory 그 역사와 can and I would 기억이 say should serve. 결국은 이 States, of course, and 이 governments 복무를 have been 해야 important 되는 and 그 necessary 다양한 actors 민중들, in 다양한 history debates. And earlier we 국민들에게는 heard the 별반 word 도움이 되지 history 않는다라는 wars, 점에서 좀 being used.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And 드리는 this is 것입니다. because 그래서 이제 states 국가들 are 같은 important 경우는 actors to seek formal 물론 이제 recognition from 그 international 공식적인 organizations such 인정을 as 국제 UNESCO. 기구로부터 받을 But one 때에는 아주 question that I want 중요한 to 주체가 think about 되겠죠. is what 유네스코도 happens when 마찬가지입니다. states 그런데 act on 국가가 behalf of their 그러니까 citizens, 시민들을 but do so 대신을 in 한다고 ways that 하는데 sidestep other 하지만 important, 그러면서 또 issues. 시민들에게 중요한 So as regards, 다양한 present-day 이슈들은 또 South 회피할 Korea,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these 것이죠. issues 예를 include, 들어서 오늘 현재 growing 한국 economic 같은 경우는 disparities, 경제적인 particular 그 notions of 양극화라던가 citizenship based on 내지는 그 able-bodied people, 비장애인 institutions 중심의 that remain 시민성이라던가 male-dominated 그 and 남성 heterosexist, 중심적인 그리고 이성애 and 중심적인 ongoing 제도 discrimination 그리고 against 또 ethnic, religious, and 여러 other 그 minority peoples. 인종적, at 종교적 home. 그리고 그 외에 In 다른 Japan,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inconvenient 만연한 truths about 상황에서 its 이와 own 같은 문제는 더더욱 exploitation 중요하다고 of 생각합니다. laborers during the 사실 Meiji 그 period, 메이지 as well 시기에 as the 일본 같은 exploitation 경우도 of the 역시나 environment 그 and the 일본 catastrophes that 노동자들의 have happened 착취도 to 있었고요. peoples 또 living 환경 in 파괴도 Japan 있었습니다. have 그리고 also been 그 sidelined in favor of a very 일본의 그 triumphant story of 국민들의 industrial 삶도 development. 무시되었습니다. And this is the story that is 산업화의 now 영광 embedded 속에 in 다 the 가려졌다라는 UNESCO 것이죠. sites. 그래서 이 모든 것이 So 그 I am a 유네스코 historian, 산업유산에 and 다 so 내재되어 있다고 what I'd like to 생각합니다. try to offer 저는 is 이제 my insights 역사학자입니다. about the 그래서 저는 historical origins of the 역사학자로서 story 이와 that Abe 같이 Abe's 아베 government has 총리 now, 그리고 아베 정부가 embedded in public space. 이 and 공적인 I'd also 장소에서 like, 내재시킨 as an American 그 citizen, 이야기들을 한번 to point 들춰내고 out the 싶습니다. 저는 complicity 또 of 이제 the United 미국인인데요. States, 미국인으로서 and, 그 people who 미국의 studied 역할도 Japan, 한번 who have 드러내보고 studied 싶습니다. Japan, 그 in 그동안 creating this, 일본 학자들은 story, 미국에서 어떤 triumphant 특정한 story of Meiji 담론을 Japan. 형성을 해냈습니다. 메이지 So now I 시기 will 산업화된 go to, 성공한 the next 영웅으로서의 page 일본의 78, 담론을 그려냈다라는 and talk 것이죠. to you a little bit about the knowledge creation 그러면 of modern Japanese 예, history 그 근대 that we see embedded in the UNESCO 일본사에 sites. 대해서 한번 So 보도록 going to the 하겠고 top of 이 page 79. So as regards the 근데 Japanese 일본사를 UNESCO 살펴보면서 이거를 and I 이제 am 그 not a 유네스코 scholar 그 of, 유산, 그 세계 heritage, 유산과 한번 like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sitting next to me 예, and 그 many 옆에 others. 계신 분처럼 I 저는 not 뭐 only 문화유산의 consider them 전문가는 an 아니고요. affront, 근데 to 문화유산 Korean national 같은 sensibilities, 경우는 but I also consider them an 일단은 uncritical 메이지 그 reaction 산업유산 to 같은 the social 경우 이제 effects of 일본의 capitalism. 그 반응 Because 같은 we should 경우 remember that 이 these 실제로 industrial sites 한국인들의 emerged 감수성을 전혀 as a 고려하지 part 못한 of, 처사라고 global 생각하기도 하고 capitalism. 또 뿐만 So I think we 아니라 need to 글로벌 consider that, 자본주의 어떤 process.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So I want to 있다라고 offer 말씀드릴 some 수 있을 것 viewpoints 같습니다. about 그래서 marginalized 저는 communities in the 이 stories that 이른바 are being told of 성공적인 quote-unquote 산업화된 successfully 도시의 industrialized 내러티브 cities. 속에
And as I've 담겨 already 있는 suggested, 이 I want to 주변화된 highlight the role 공동체의 of the 이야기를 United 저는 States 들춰내고 싶고요. in the 그러면서 post-World War 또 II order 그 in 전후 East Asia. 질서에서 동아시아에서 The extended 미국이 occupation 어떤 역할을 of 했는지에 Japan, 대해서도 좀 우리가 not only 살펴볼 of 필요가 Japan 있다라고 proper, but 생각합니다. also of Okinawa. 그래서 And the 일본이 rapid 실제로 점령을 transformation of 했었고 Japan from a 전후에 wartime enemy of the United 오키나와를 States 또 미국이 점령을 into 했죠. an ally 그래서 결국은 created a 전후 kind 시기에 of 일본은 alibi for many American 반공주의로 scholars during the 50s and 60s and 반공주의로 even later. 무장한 동맹국이 who tended 되었습니다. to 더 이상 produce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stories of Meiji 그러면서 Japan 일본의 that were 학자들은 sanitized 일종의 알라바이가 of, 생겼습니다. empire 그래서 불쾌한 that were 부분을 elitist, 다 that 제거하고 typically told the 엘리트주의적이고 stories 그리고 of men 굉장히 who did great 남성중심적인 things. We heard about 메이지 Yoshida Shoin, 시기 Ito 산업 Hirogumi. 발전에 There's a 대한 whole list of 내러티브를 these kind of 그려내기 great 시작했습니다. figures. This 그래서 was 이 in 시기에 fact 그 a Cold 영웅들, War 남성 framework, 영웅들에 대한 담론이 that 지배를 하게 Americans helped produce. 됐죠. 그래서 and created the 미국인들도 story, I 역시나 think, 이와 that 같은 Abe 냉전 has 시기의 since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데 used, 기여를 as the 했다라고 kind of 생각하고 possibility, 아베 정부는 이와 같은 many 담론을 decades 계속 later 지금도 to 사용하고 prove to 있다라고 the 생각을 world that 합니다. this is a 그러면서 valuable 이것이 story and 그야말로 should be a 아주 story that is 유의미한 somehow 유효한 universally 담론이고 이것이 Of 전 course, 세계적으로 I don't 적용 think it is, 가능하다라고 but I 아베 just want to 정부는 show you 얘기하고 the 싶어하는 것 deep 같습니다. 물론 origins 저는 of 아니라고 the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The 좀 hegemonic 어떤 view of 근원은 여기에 Meiji 있다라고 as an 생각합니다. industrial success, 그래서 일단 메이지 시기가 that is 일본 embedded in 역사에서 UNESCO 산업적인 sites 이제 is familiar to anybody 성공이라고 who studies Japanese history 만들어졌고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f course, was a 그리고 place 이것이 that 이제 during 유네스코 the 세계유산 occupation, many 등재에도 Americans 기반이 went 되었습니다. as government officials, as 그리고 이 soldiers, 전후 as 시기의 interpreters, 미국인들도 as 일본에 business 굉장히 people. 지대한 관심을 In fact, the 가졌습니다. first 그래서 뭐 generation of 관료로도 scholars who 가기도 했고 produced knowledge 군사로도 about Japan 군인으로 가기도 went in the 했고 capacity of being 그리고 occupiers. So 그리고 one only 어쨌든 has to read books and 점령국 articles produced by the first generation 점령국의 of Japanese 국민으로서 studies 일본에 scholars to 갔습니다. 그래서 그 understand 이른바 how the Cold 1세대 War practice 미국의 of 일본 modernization theory 학자들은 and modernization theory 이 냉전 picked out 시기에 근대화 of the 이론 world, 그리고 Turkey 지역학을 and 통해서 Japan as successful examples of 터키 industrial 그리고 development 일본이 under 산업 capitalism. 발전 그리고 This 자본주의의 created an image 아주 of Meiji 성공한 Japan as 케이스다라고 democratic or 그려내기 democratizing, 시작했습니다. industrializing, and above 그리고 all 또 이제 메이지 anti-communist. 시기에 일본이 결국은 이제 Until the 민주화되었고 1970s, 아주 the 성공적으로 U.S. social 산업화되었고 scientists, 그리고 historians, and other scholars actively 반공주의적으로 아주 embraced 성공한 this vision.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기 Focusing on 시작했습니다. the male political and 그리고 business leaders who built (1970년대까지) the 많은 foundations of an 역사학자라던가 industrial 그 Japan. 사회과학자 그리고 기타 In doing so, 학자들도 the 이와 같은 stories minimized 승리주의적인 비전을 questions 가졌고 of 그 imperial 남성 expansion 지도자 and therefore 예, for a long time minimized colonial Korean 남성 history. 지도자에 초점을 It 맞췄습니다. minimized labor exploitation, 그래서 environmental 그러면서 damage,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discrimination 시민주의적인 against gender 확장 and sexual 점령 minorities and other 의 dark 문제를 stories of 사실 modernity. 없앴고 또 Only during 노동 the Vietnam 착취라던가 War 어떤 did a new 성차별이라던가 이런 generation of 어두운 progressive scholars 근대화의 emerge to 어두운 면들은 debunk 다 these kind 그냥 of triumphant 은폐를 narratives. 해버렸습니다. In addition to 이거는 studies of 베트남 peasant struggles and 전쟁 environmental 시기에 좀 damage, 진보적인 Marxist 학자들이 이와 같은 inspired 담론들이 intellectuals 깨지기 suggested 시작했습니다. that imperialism 그래서 was central 이제 to capitalism. 막스주의적인 And in 학자들이 fact, if we go 대두하면서 back and look at 제국주의가 how 결국은 Meiji industrialism 자본주의와 developed, we quickly 불가분의 realized that 관계이다라는 it 것을 was 드러내면서 industrialism was 먼저 다른 facilitated in the 시각이 대두되기 context of 시작을 imperialist 합니다. wars. 그래서 이들 Japan 막스주의 fights China 학자들 over 같은 Korea 경우는 and 뭐 takes 청일 its 전쟁이라든가 indemnities 러일 and 전쟁 builds the 시기에 steel 그 industry 남성 that is now being 지도자들이 remembered 결국은 as a 전쟁 보상금을 UNESCO 받아서 site. 기업들의 We have 투자를 하기 other stories, of 시작했고 course, the 그걸 Boxer 기반으로 Rebellion, the 해서 Russo-Japanese 철강 War. 산업이라든가 These are 조선업이 all imperialist 발전하기 wars that 시작했다라는 show that 것이죠. imperialism and capitalism were tied together. 그래서 이거를 So more 통해서 than 또 역시나 100 years 제국주의와 later, 자본주의가 이제 상호 Meiji's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right-wing 드러내주기 successors have now 시작했습니다. enshrined these 그리고 이제 UNESCO treasures, 이 but doing so by 일본의 removing, 이 as we've heard today, 우익들은 the violent 결국은 effects of not only 이와 같은 imperialism, 담론을 계속 but also 이어받아서 capitalism. 그 as an 이면의 어두운 intertwined project 부분들 of both the 그리고 또 exploitation 자본주의로서의 of 어두운 부분들 예를 colonial 들어서 peoples as well as the 식민지 exploitation 국민들의 of labor. 노동자들의 착취 그리고 My point 자국 here 노동자의 is 착취 to 등과 같은 reveal not 어두운 only the 면을 다 connection of 제거하면서 imperialism 그 같은 to 담론을 capitalism, 이어나가고 but 있다는 also 것이죠. to reveal the 그래서 complicity 제국주의와 of the United 자본주의가 States and 이렇게 the way 연결되어 있고 Americans 또 studied 미국도
Meiji Japan 미국도 in 여기 producing 관여를 해 historical 왔습니다. 그 narratives, 미국의 that are now 학자들도 embedded in 이와 these 같은 sites. 메이지 And much 산업유산 to the 담론의 protest of 기반이 many 될 수 in the 있는 South Korean 그런 government and many South 학술적인 Korean 담론들을 citizens. 생성하는 데 기여를 So in 했다라는 order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to 것입니다. protest these kinds of 그래서 forms 이와 of exploitation, 같은 I think it's 방식의 necessary to 착취를 remember the 우리가 triangular relationship 잘 보기 between the United 위해서는 States, South 미국과 Korea, and the 한국과 US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일본 And 이 that's something 냉전 I'd like 시기에 to put on 어떠한 the 3차적인 agenda. 관계를 형성을 So in 했는지를 잘 conclusion, 살펴볼 let me 필요가 just return 있다라고 to my earlier 생각합니다. point about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그래서 and 아까도 memory.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억과 Whether 역사의 advanced 이제 by an 민족주의화가 oppressive Japan, 있는데요. a resistant 이것이 South 억압적인 Korea, or 일본이 benevolent 만들어낸 US. 것이든 In 어떤 fact, I 저항을 하는 find all of these 한국에서 만든 adjectives to 것이든 describe 간에 three countries 이 as 뭐 억압적 problematic. 내지는 My 그 저항적 이와 reservation 같은 is not 수사학은 다 because 저는 I 좀 consider the 문제적이다라고 UNESCO 생각을 합니다. 또 sites 미국은 justified, 선하다라는 in the way 수식어가 they 많이 have 붙는데 been, 저도 이건 문제적이라고 created so 생각을 far. 합니다. But rather, I want to approach them in ways that allow us to better capture the 그래서 forces that are often 저는 lost in 이것이 뭐 state-dominated frameworks 유네스코의 about 그 how to 산업 remember the past. 유산지가 and make use of 성스럽다라고 the 생각하기 past in the 때문이 present. 아니라 There 오히려 are many 이 국가 conflicts, obviously, 중심의 between South 이 Korea and Japan, 담론 이면에 also with the 있는 United 그 States. 음흉한 세력들을 But 우리가 an 볼 필요가 exploitative 있기 system 때문입니다. of militarized 그래서 capitalism, 사실 we should 한국이나 remember, ties 미국, all of these states 일본에서 together 그 in a 지도자들은 kind of 결국은 common 연결되어 agenda. 있습니다. 군사화된 And 자본주의가 this common 야기한 agenda 그 is 착취적인 continuing to produce 체제 안에 다 suffering 묶여 있다라는 for a 것이죠. number of 정부 people 인사들도 그렇고 that 기업가들도 다 cannot be simply 연결되어 explained 있습니다. as being Korean 그래서 or 그 Japanese, 속에서 but need 그냥 to be 한국적, considered as 일본적이다라고만 그냥 individuals who 설명을 are 할 part 수 있는 of the 부분은 working 아니다고 class, 생각을 who are 하고 part of 오히려 gender and sexual 계급이라던가 minorities, 그 as well as 어떤 people 젠더의 who are not 문제라던가 citizens 성적 and can't take 지향이라던가 advantage of 내지는 citizen benefits. 그 So it's easy 어떠한 to 국적도 aim 갖지 our 못하는 criticism 그 at Japan, and I'm 이민자라던가 happy to do that. 이러한 But I think we should do so in 주체를 ways that 기반으로 이 consider 문제를 우리가 the 살펴볼 필요가 exploitative 있다고 system of 생각합니다. militarized 그래서 capitalism 어떤 that's now 군사화된 fully embraced 자본주의가 not just by Japan but 야기한 also 그 by the 억압적인 US 체제를 and 봐야 by 되고 South 이거는 Korea. 일본뿐만 아니라 Given 미국 this 그리고 shared 한국도 agenda, 이거를 it's 받아들이고 not 적용을 하고 impossible to 있습니다. imagine that at some point in the near 그래서 future the leaders, either government leaders or business leaders of South 조만간 Korea may also 한국의 seek 정부 recognition, 또는 maybe not 기업 from UNESCO, but from 지도자들이 some 유네스코뿐만 organization, 아니라 international or 뭐 national 다른 국제 organization, to 기구로부터 remember its own 그 miracle on the 한강의 Han, 기적을 as many 기록을 scholars 해달라, outside of 유산으로 Korea 인정을 consider, 해달라라고 제기할 수도 South Korea's 있습니다. own economic success. 한국의 So 경제적인 maybe that might be 발전을 Pohang, for example, 또 이 드러낼 수 where 있는 예를 POSCO 들어서 is 뭐 located. 포스코가 Now, I'm 본사를 not 두고 trying 있는 to say that 포항이라는 the 지역을 sites of POSCO are 문화유산, the same 세계 as 유산으로 Meiji Japan. 등재하자라고 요구할 수 Meiji 있다라는 Japan's 것이죠. industrialization 물론 took place in the 일본의 context 메이지 of 산업 imperialism. 유산과 포항이 But for 동일하다라고 several 생각하지 decades, South Korea's 않습니다. leaders' efforts to promote 그런데 its own 어쨌든 economic 한국 development has downplayed a number 기업가들도 of 한국의 marginalized 그 groups. 지도자들도 Poorly 역시나 paid 그 women 주변부를 who worked in factories, 배제한 spinning 채 and 경제 weaving, 발전의 and politically 담론을 silenced male workers, 굉장히 John 그 Tail and 이렇게 others who 성공담으로 protested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their 뭐 government. 전태일도 있었고 So in 노동자들도 critically 있었고 responding to 아주 these 저임금을 kinds 받는 of 여성 노동자들도 있었고 past, I think 이러한 we should remember 주변부들이 있었는데 not only 묵살 the 당해 connection of 왔다라는 militarism 것입니다. to industrialism, 그래서 but also to 그 군사화와 산업주의 remember the role 간의 that the US 산업화 간의 has 그 연결 played 고리도 우리가 봐야 될 테고요. in 그리고 promoting this 미국도 kind 이와 of 같은 vision. And so 비전을 I think that 부추기는데 미국이 individuals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봐야 된다고 seeking 생각합니다. solutions to ongoing 근데 어쨌든 suffering 지금 that have been 현재의 caused by 고통에 대한 interrelated 해결책을 processes of 우리가 imperialism and 원하는 militarism and 그 capitalism, as well 개인들로서 as patriarchy and racism, 일단은 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seek 군사주의를 various 봐야 될 kinds of 것이고 resources, 그러면서 both 또 financial resources and 이제 educational 가부장제라든가 resources, 이성애주의라든가 in the promotion 그 of their own 장애인에 대한 interests, 차별, 인종 which may 차별 not fit neatly 등으로 or 인해 perfectly with 야기된 the 그 interests 주변화도 of 우리가 the 같이 states. 봐야 될 것입니다. And 그리고 so I think it's 어떤 only if we 국가 can find common ground 중심의 among 그 marginalized groups. For example, marginalized 내러티브로부터 좀 laborers 극복을 해야 될 in 것입니다. Japan, in 그래서 Korea, 예를 in the 들어서 United 그 States, 미국, 한국, feminist organizations that cross 일본의 national 뭐 boundaries. 노동자들 간의 Only 연대 then I 그리고 think 뭐 can we find 페미니즘으로 a way 기반으로 한 to 또 이 삼국 create 간의 the 연대 common ground 이러한 upon which 것이 the dark underside 있어야지만 of industrial 그 글로벌 development can be 모더니티, 글로벌 criticized and 산업
maybe someday 발전의 그 overturned. 어두운 Thank you. 면을 우리가 들춰내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도 이렇게 흘러버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다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더 많이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진실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교육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특히 이 부의 유산을 찬란한 어떤 기억으로 남기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기억까지 품는 그런 유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결론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한일이 아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아진 이야기는 사실은 더 큰 협력을 위한 세계유산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기억해 나가야 될 더 큰 협력을 요청하는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협력의 시대가 좀 더 나은 미래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